자, 이제 두 번째 2017년 2학기 국어학개론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21번부터 2017년 국어학개론의 21번부터 35번까지 15문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면요.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부사구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넓은 강의실, 이거는 이제 넓은 강의실이니까, 자, 이거는 넓은이잖아요. 넓은 강의실. 강의실은 강의실인데 넓은 강의실이니까 이거는 그냥 부사구가 아니죠. 넓은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부사구가 될 수가 없죠. 당연히 답은 2번이네요. 그토록 많이. 그토록 많이. 왜냐면 많이도 부사고 그토록도 부사잖아요. 이게 이제 이걸 꾸며주지만 당연히 2번이고 2번 휴가에는 바다로 가자라고 그랬죠. 자, 바다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이번의 휴가는 바다로 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바다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가기는 가는데 이제 바다로 가자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바다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사구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번에 형은 군인이었고, 이거는 이제 절이죠. 왜냐면 형은 군인이었고잖아요. 이었고면, 자, 형은 이게 주어잖아. 이게 군이었고 동사죠. 그러니까 주어 플러스 동사니까 이건 절이죠. 주어와 동사로 되는 건 절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요. 자, 2번이 확실히 답이에요. 그러면 1, 2, 3, 4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이 우리 어머니가 확실해. 다른 사람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전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실전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22번. 관형사절 내포문이 들어 있는 문장은 그랬어요. 여기 보면 철수와 영희가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니? 이렇게 나왔죠. 이거 벌써 답 나왔네요. 왜냐면 철수와 영희가 결혼한다. 는이잖아. 이제 는이 붙었잖아. 는. 여기 는에 동그라미 펴세요. 근데 철수와 영희가부터 여기 가로를 묶어보세요. 철수와 영희가부터 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는이 붙었으면 이거 관형사절이에요. 자, 절이라고 하는 건 다시요.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이죠. 은는이 붙으면 결이죠. 나는 배가 아파서 집에 일찍. 이거는 배가 아파서 일찍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부사절 내포문이죠. 부사절. 배가 아파서, 나는 배가 아파서.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잖아요. 원인. 자, 그러니까 이건 부사절인 거죠. 아파서니까. 그다음에 3번은 선생님께서 늘 건강하시기를이잖아요. 건강하시기를. 이거는 건강하시기가 이렇게 이제 기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절이죠. 하여튼 기나 것이 붙으면 이게 다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이고, 그다음에 어제는 날씨가 더웠지만 이거는 접속문이죠. 접속문이라고 그래요. 4번은 접속. 어제는 날씨가 더웠다 그렇지만 이러니까 접속문이죠. 4번은.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그 관형사절을 은는 는이 붙는 거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돼 있고, 자, 생겨난 계기가 나머지 색과 다른 동의어 쌍은 그랬어요. 다음 중 생겨난 계기가 나머지 색과 다른 거. 허파하고 폐.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 동의어죠, 동의어. 삼각형과 세모꼴. 이거는 정책적으로 세마를 만들므로써 만들어진 동의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번, 3번, 4번은 외래어가 들어와서 그 이미 있는 단어와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 허파하고 패가 있어요. 그러면 허파는 우리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말. 패는 한자고. 한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표하고 티켓 보세요. 표하고 티켓. 그러니까 표라는 거하고 티켓은 이거 한자잖아. 한자. 이게 이렇게 가 있는 거고. 열쇠와 키도 마찬가지죠. 키는 영어고 열쇠는 우리말이죠. 물론 한자지만 한자도 우리말이잖아요. 우리말은 70%가 한자니까. 하여튼 그런 건데, 삼각형과 세모꼴은 이거는 이제 새말 만들므로써 만들어진 동의어라는 거죠. 2번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2에서 113쪽을 펴보시면 여러분 교재에 112에서 113표 쪽을 펴보세요. 거기 이제 보면 거기 이제 특히 113쪽에 보면 국어 순화라고 있어요. 세 번째 단락에 국어 순화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새 말을 만들므로써 동의어가 만들어진다. 세목골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쭉 있는데 외래어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외래어가 들어와서 이미 있는 단어와 공존하게 됨으로써 생긴 동의어 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 세목골과 삼각형은 둘째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문제는 셋째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다이어는 여러 개의 반열을 가질 수 있다. 동사 뛰다의 반열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어요. 뛰다의 반열로 보기 어려운 거. 자, 걷다, 내리다, 그다음에 떨어지다. 근데 벗다에 벗다. 근데 뛰다의 반열가 벗다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그 113에서 114쪽에 보면 그 뭡니까? 114쪽 펴보세요. 114쪽. 114쪽에 보면 거기 이제 뭐 뛰다란 말 있잖아요. 뛰다. 거기 9번에 나오죠. 뛰다 가번에 뛰다는 걷다 뭐 물건값이 뛰었다 내렸다 또 뛰었다 떨어졌다 이런 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그 뭡니까? 벗다는 아니고요. 25번 어휘장에 대한 진술 중 바른 것은 그랬어요. 여기 보면 어휘장은 어휘의 의미관계 중 하위관계와 일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이제 118에서 120쪽이에요. 118에서 120쪽을 보면 어휘장이라고 나올 거예요. 어휘장. 거기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하위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위관계. 이거는 그 119쪽에 보면 나오죠. 둘째 줄에 우리는 어휘장의 앞에서 본 하위관계의 상통함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특정 어휘장의 크기는 세계 여러 언어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언어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 어휘장의 크기가 언어마다 이제 크기는 다르다는 거. 이거는 119쪽에 그 세 번째 단락에 나오죠. 한 다섯 여섯째 줄 좀 보세요. 우리말에서는 눈을 뜨다와 문을 열다로 그 어휘장을 쪼개는데 영어는 오픈이에요. 오픈. 그러니까 open the door 쓸 수 있고 open your eyes도 돼요. 우리가 네 눈 떠봐 하면 open your eyes예요. 한번 써보세요. 영어로. 근데 문 열어오면 open the door잖아요. 문 열어오면 이거는 이제 눈 떠봤는데 open the door.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문 열어. 눈은 뭐예요? 열어라고 안 하죠? 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열어와 떠로 쓰니까 다른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어휘장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사고체계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관련이 많죠. 그 생각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형제자매를 뜻하는 단어들은 영어가 한국보다 세분화되어 있지 않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형제자매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죠. 거기 그 120페이지 보면 나오잖아요. 한국어는 하나, 형, 오빠, 아우, 언니, 누나가 되는데 영어는 브라더 아니면 시스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훨씬 더 우리말보다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자, 26번 신라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복잡한 동사 활용 체계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문법 체계 전반에 걸쳐 중세국어와 국어와 매우 다르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현재의 복잡한 문법 체계는 벌써 고대에 이미 완성이 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매우 다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매우 다르진 않다는 거죠. 이 신라어가 136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가 이제 신라 언어와 관련 있는 것들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신라의 표기법도 이제 쭉 나오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이 신라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뭡니까 요즘의 언어하고 그 상당히 뭐랄까요 중세 국어가 매우 다르다는 게 아니라 결국 신라 언어가 이제 중세 언어 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문법은 없단 말이에요. 거기 한번 볼까요? 그 138페이지에 그 5번 신라 중세 국어라고 보면 그 바로 밑에 138쪽입니다. 5번 이상에서 본 거기 밑줄 좀 쳐놓으세요. 신라어는 중세국어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런 말 나오죠. 자,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 표기법에서 차자표기도 맞죠? 향찰 썼으니까. 또 평음과 유기음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것도 맞죠. 이 신라의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 이제 평음과 유기음 거기 137쪽에 보면 신라의 의문의 두 번째 단락이 나오잖아요. 자음 체계에 있어서는 평음과 유기음의 대립이 있었다. 뭐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라의 문법 형태를 이 담당했던 기능은 그랬잖아요. 이게 담당했던 기능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동명사 어미죠. 이것도 제가 수업할 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138쪽 보세요. 거기 5번에 가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동명사 어미에 보면 시가 리을이 발음이고요. 그다음에 은이 니은 발음이에요. 니은 발음.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동명사 어미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동사 어미. 그러니까 부동사 어미라는 것은 이제 일종 요즘 말은 뭐랄까요? 그 연결어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뭐뭐매, 뭐뭐며, 뭐뭐다가 이런 거니까. 정동사 어미가 종결어미라고 그랬죠. 종결어미. 하여튼 이것은 니을리에는 동명사어미라고 나왔으니까 1번이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의 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비읍 쓴 경우는 유성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는 이제 140에서 146조까지 이제 내용에서 나와 있어요. 140에서 146조까지 내용에서 나와 있는데 비읍 쓴 경우는 유성음이었을 것이다. 반치음은 제음까지 잃어버려서 0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된소리였다. 이렇게 나왔죠. 된소리였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뭡니까 0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말 나오고, 근데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이 애는 이중모음이 있다. 여기 보면 중세국어에서는 왜, 위가 단모음하지 않았다고 나오죠. 중세국어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단모음, 이게 143페이지 보세요. 143페이지 7번 중세국어의 모음체계라고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중세국어에는 아직 왜, 위가 단모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모음은 위에 7개뿐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모음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모음이었다가 틀렸네요. 이게. 그렇죠? 된소리 맞고요. 그 다음에 음깔 잃어버려서 0으로 바뀌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시면 이걸 써보세요. 마살이에요. 마살. 옛날엔 마을 마살이라고 했어요. 요게 마알이 됐고요. 그게 다시 마을이 된 거예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마을이죠. 마을.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요게 이제 요즘에 남아서 마실로 쓰이기도 해요. 마실. 옛날 흔적으로. 너 마실 갔다 왔어? 이게 마을이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뭐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마을로 쓰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모음이 아니고 그 단모음이고요. 중세 국어의 단어들은 모두 파생어다. 같은 품사끼리 묶인 것은 여름, 높이, 몸소. 여름은 명사, 높이와 몸소는 부사. 죽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명사. 가득히는 이건 부사. 그립다, 미쁘다 모두 형용사. 4번 3번이네요. 즐겁다, 이루다. 즐겁다는 형용사. 이루다라는 것은 동사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루다. 뭔가를 이루다. 이루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죠. 동사. 답은 3번. 둘 다 형용사죠. 자, 30번. 중세국어에서 밑줄진 부분에 객체 경어 선어말 어미가 사용된 것은 그랬는데 이 객체 경어는 쌉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쌉. 뭐 받잡고 뭐 하자고 이렇게 삽 이런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보삼난이라고 나왔잖아요. 부티엇 마사말 또 보삼난이 이 삽이 들어갔잖아요. 삽 이런 게 들어가면 다 객체 경어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답은 4번이에요. 이건 아주 쉬운 문제죠. 자, 근대국어에서 나타나는 문법 현상은 그랬어요. 근대국어에서 나타나는 문법 현상. 보면 이거는 지금 보면 속격조사 이런 거 있고, 근데 3번에 주격조사 가의 출현이 잦아지게 됐다. 이게 답이죠. 이거는 이제 중세국어의 특징이에요. 중세국어의 특징. 162에서 163쪽을 펴보세요. 162에서 163쪽을 펴보시면 문법 이렇게 나오고 격조사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 중세국어에서는 이제 가라는 거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첫 번째 줄 보세요. 격조사. 근대국어에 와서 나타나는 문법 현상 중에 가장 크게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주격조사 가의 출현이다. 16세기 문헌에서도 가가 출현한 예가 있긴 하지만 17세기에 오면 그 출현이 잦아진다. 그 이후 가는 모음으로 끝난 지연에 결합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러니까 가라는 것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훈민정음 제자해에서 설근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이제 뭐냐라고 나오는 게 있죠. 그럼 뭡니까? 이 중에서 이 중에서는 이제 기흑번이겠죠. 기흑번. 훈민정음의 제자. 이게 179페이지 펴보세요. 자, 179페이지를 펴보시면 179페이지입니다. 거기 이제 어금니 소리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뭐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그 기읍과 니은은 거기 그 179페이지에 5번 예문에서 한 세 줄 내려가면 기읍과 니은은 이들 글자를 소리낼 때 혀의 모양, 다시 말하면 기읍은 설근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 뭐 이런 말 나오죠. 당연히 여기서는 그 기읍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한글 맞춤법에서 기읍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이거는 188페이지 펴보세요. 188페이지. 18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그러니까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이죠. 그건 상반되는 원칙으로 보인다. 있는데 이거는 지금 188쪽에 여러분 교재 188쪽을 펴보시면 거기 14번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소리대로부터 요 전체를 네모치고 별표 쳐놓으세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음소 문자라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표의주의란 말 나올 거예요. 자, 거기다 가로를 묶어 놓으시고 이게 답이 되네요. 자, 그러니까 음소 문자와 표의주의라고 나오는 것은 2번이네, 2번.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음소 문자,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를 본다는 거지. 표음에 충실한데 문자성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표의주의를 지향한다. 표의주의를 지향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원칙을 좀 더 보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깨를 현실 발음에 따라 어깨로 바꾸고 닉명을 익명으로 바꾸고 이렇게 쓴다는 거죠. 옛날에는 드더라 했는데 들어라로 바뀌었죠. 뻐꾸기인데 뻐꾸기로 바뀌었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철표기 이런 건데 나머지와 다른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흘기, 가포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과 4번은 다 중철이에요, 중철. 근데 3번은 연철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드릴게요. 조금 이게 어려울지 모르니까. 지금 그 34번 문제를 보고 있는데 34번 문제. 자, 이게 이제 182쪽에서 그 185쪽에 이제 나옵니다. 이게 책을 펴보시면. 그런데 하나씩 볼게요. 1번은 흘기 여기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중철이라고 그래요. 왜 중철이라고 하냐면 중철은 겹쳐쓰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 기역이 있고 기역이 있다는 거죠. 여기 중철이죠. 흙인데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가포물이죠. 가포물이에요. 이게 가포물이라고 써놨어요. 가포물. 가품을. 그러니까 뭔가를 갚는다는 거예요. 갚는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옛날에는 뭔가를 가포물이면 뭡니까? 이게 비읍하고 피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상당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겹쳐 쓴 거죠. 겹쳐 쓰는 거. 겹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깊은. 근데 3번에 깊은 같은 경우 보면 이건 깊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연철이라고 그러죠. 깊은. 원래는 깊은 아닙니까? 근데 이 피읍이 이쪽으로 간 거잖아요. 이건 연철이라고 그래요. 답은 3번이네. 4번에 어른니게. 얼운니게잖아요. 어른은 니은이 있으니까 니은 한 번 더 썼어요. 겹쳐쓰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기쁜이죠. 예전에 영화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런 게 구름물이잖아요. 벗어난이잖아요. 이런 걸 연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어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방언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쭉 보면 일반적으로 방언 중에 언어학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체계적인 것을 표준으로 선택한다. 표준어가 다른 방언보다 언어학적으로 우위에 있는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답은 4번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학적으로 이거는 195쪽에서부터 201쪽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201쪽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 표준어가 뭐 다른 것보다 우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책을 안 보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방언과 언어는 상호 의사소통 능력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렇죠.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을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의사소통 능력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표준어를 쓴다고 해서 다 못 알아듣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는 뭐 뭐라카노 이런 건 알아듣잖아요. 그다음에 방언형의 지리적인 분포는 언어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도움 되겠죠. 방언은 지역 차이에 분화되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분화된다. 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제 공부할 때 배웠지만 이게 사회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방언이 된다고 이제 표준어도 있고 거기 200페이지 보면 나오죠. 200페이지. 200페이지 보면 지역 방언도 있고 사회 방언이 있다. 지역의 다름의 지역 방언이고 지역 위에가 사회계층, 연령, 성별, 종교, 종족 등의 요인,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생긴 방언을 사회 방언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쓰는 방언. 그렇죠. 예전에 보면 이제 우리가 맹장 이런 걸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의사들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앞배라고 써요. 앞배. 그럼 이게 뭐냐면 어펜딕스. 이게 부록이라는 뜻도 있고 맹장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앞배. 그럼 이게 이렇게 쓰고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예전에 그 책 중에 제목 중에 뺑기통 있어요. 뺑기통. 이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이게 감옥을 표현하는 그런 또 표현입니다. 그런 은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한 회를 그러니까 2017년 문제를 풀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좀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지식으로 이제 만들어 보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검토하고 이런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